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지훈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지수하고 삼성전자를 좀 설명드리면서 그 공매도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공매도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자, 여러분들 공매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 공매도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난립니다. 자, 지난달 코스피 공매도에 10조나 몰려 있고요. 자, 폐지하라. 공매도 폐지하라. 국민청원에 그냥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제발 없애주십시오. 이 개인들 죽어납니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들 죽어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증시가 더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달입니다. 무려 거래대금이 10조. 공매도가 코스피에서만 10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5천억 정도, 5,091억 원이네요. 자, 전월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를 더 계속 하락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으니까 제발 좀 폐지해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계속 공매도는 폐지해달라 라고 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매도는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너무 날리니까, 자, 홍남기,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폐지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 시정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자, 거래는 폐지는 안 한다. 폐지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 워낙에 그냥 난리치니까 조금 제수치열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폐지를 안 해요. 폐지를 안 합니다. 뭐 재벌들도 뭐 어떻게 손보겠다라는 뭐 그런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만큼은 전혀 어떠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게 있는가 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공매도가 뭔데 도대체 폐지를 못하고 결국 이렇게만 하고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공매도가 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공매도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는가? 자, 우리 바른경제TV에는요 자, 우리 대한민국 아나운서계의 절대 미모를 가지신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첫째, 자,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절대 미모, 김지연 아나운서. 자, 유인나 닮았죠? 자, 유인나 동생분 닮으셨습니다. 유인나 동생. 자, 김지연 아나운서가 있고요. 자, 전지현 동생 닮으신, 자, 한혜솔 아나운서. 자, 절대 미모를 갖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자, 이 김지연 아나운서에게는, 자, 여기 한혜솔 아나운서가 없는, 자, 삼성물산 1000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삼성물산 지금 약 10만 원 하니까요. 10만 원 하니까 현금으로 한 1억 되겠네.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야, 미모도 아름답지만 돈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혜솔 아나운서는 이 삼성물산이 없어요. 근데 이 삼성물산을 자세히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지수 하락하죠? 그러니까 하락할 것 같아요. 하락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싶어서 보니까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네요. 공매도.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없죠. 그래서 김지연 아나운서에게, 자, 김지연 아나운서, 참 예쁘기도 한데, 자,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자, 삼성물산 1000주 나한테 잠깐만 빌려줘 하니까 500만 원? 오케이, 내가 좀 빌려주지 하고, 자, 빌려줍니다. 500만 원 받기로 하고, 자, 500만 원 받기로 하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한해솔 아나운서는 자, 김지연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자, 삼성물산 1000주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0주를 자, 공매도 할 수 있는 계좌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0주가 대차 잔고에 잡히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매도 한 게 아니에요. 대차 잔고에 잡힙니다. 공매도 하려고 한 물량입니다. 이거 대차 잔고에 딱 요게 팔지는 않았는데 요게 딱 잡힙니다. 공매도 대기. 공매도 대기. 자, 그리고 주식을 쫙 보고 있다 보니까 자, 드디어 삼성물산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0만 원에 매도를 칩니다. 10만 원에 매도,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자, 1억을 벌었죠. 자, 1억 매도를 쳤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친 거예요. 가짜로 이제 매도를 친 거예요. 빌려온 거를. 자, 매도를 쳤더니 자, 이 1000주가 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에서 공매도 잔고로 들어옵니다. 1000주가. 그래서 대차 잔고에 잡혔던 이 1000주가 공매도 잔고로 잡히게 됩니다. 1000주 매도. 자, 10만 원에 자, 10만 원에 매도했는데 예측대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쭉쭉 9만 원. 자, 8만 원. 자, 7만 원. 우와,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와,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우와, 신난다. 자, 이건 뭐죠?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사야 됩니다. 이 공매도 친 물량은 집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7만 원이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1억 벌었죠? 자, 1억을 해서 여기서 자, 7만 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천만 원이면 살 수 있죠? 7천만 원. 7천만 원에 살 수 있어요. 7천만 원에 자, 삼성물산을 똑같이 1000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1억에 팔았는데 7천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 남죠? 3천만 원 남습니다. 3천만 원 벌었어요. 주식을 한 주도 없었는데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이제 팔아서 7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 주식을 팔았죠? 요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린 주식,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 이거는 만약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반드시 사들여야 되는 물량이라고 했죠. 자, 주가가 만약에 12만 원이 됐다. 그래도 사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숏 커버링인데 자, 이렇게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걸 숏 커버링. 자,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돼요? 다시 대차 잔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어 3천만 원 벌었으니까 자, 김지연 아나운서에게 다시 돌려줘야겠죠. 자, 상환을 합니다. 1000주.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요? 한해솔 아나운서는 자, 내 돈 10원도 없이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주기로 했죠. 1000주 돌려주고 500만 원 돌려줍니다. 500만 원. 그러면 자, 한해솔 아나운서는 내 주식 한 주도 없이 2,500만 원을 벌죠. 500만 원. 자, 요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요 과정이요. 요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얼마 못해요.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 사이클 이렇게 도는 게 요게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래서 공매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가 있습니다. 요 주식을 기관이나 외국인, 증권사가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빌려줘요. 증권사.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주식 사죠? 그럼 그 물량을 가지고 요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빌려줘요. 없으면은 만약 주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예탁 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에서 여기 빌려다가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빌려줍니다. 요거를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대차 거래. 그리고 개인한테 빌려줍니다.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를 대주 거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기관, 외국인, 대차. 개인은 대주.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주식이 없어도, 지금 주식이 있어야 공매도를 치는데 예전에는 주식이 없어도 매도를 쳤어요. 주식이 없어도. 그걸 뭐냐?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주식이 없는데 가상으로 주식이 있다라고 치고 공매도를 칩니다.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가가 만약에 폭등을 해버려요. 갚을 주식이 없어요. 그럼 난리가 나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살 주식이 없어. 살 주식이. 살 주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금지. 반드시 주식이 있어야, 반드시 차입 공매도, 반드시 주식이 있어야 매도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없는데도 공매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벌금도 물고 그럽니다. 골드만삭스 이런데 뭐 아주 그냥 돈만 되면 그냥 환장을 하죠. 자, 차익 공매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등에서 빌려온 주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차익 공매도만 되고요. 미국은 지금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숏커버링, 아까 얘기했죠.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서 이제 갚는 거, 이제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요거 주가가 만약에 7만 원 되면은 10만 원짜리가 7만 원 되면 버니까 좋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도 이거 사야 됩니다. 뭐 12만 원 되건 20만 원이 되건 이거 사야 돼요. 뭐 만약에 점상한가로 뭐 폭등한다 이러면 뭐 파산하고 뭐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제 나중에 채권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공매도의 장단점. 자, 공매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개인 하지도 못하는데 공매도 왜 안 없애냐? 장점이 있어. 공매도의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개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공매도 없애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상승 시 거품 제거, 부정직 정보 신속한 주가 반영. 무슨 말이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면 너무 오를 경우에 개인들이 계속 따라 들어오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죠. 고점에서 가장 급락을 하게 되면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입겠죠. 그래서 주가가 과열되는 거를 공매도를 쳐서 막겠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쳐서. 너무 과열되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라. 이 열기를 시키라는 얘기죠. 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주가 하락 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유동성을 제공한다. 주가 하락 시에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주가가 거래량이 없거나 또 횡보하는 종목도 거래량이 또 없습니다. 이럴 때 공매도를 쳐서 거래량을 늘린다는데 요것도 사실은 실전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요건 있어요. 해지 거래 수단으로 주가 하락 때도 이익 창출. 요건 해지 거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해지 거래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해지 거래로 자, 수익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기관 펀드 매니저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실제로는 이 수익 내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단지 해지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작전, 공매도 세력,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매도 역기능이 있어요. 역기능. 시장을 교란합니다. 불공정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도 안 써먹어요. 거의 열에 9은 역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기능. 순기능은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투기성 공매도. 자, 지금 공매도, 자, 이런 해지 거래도 있지만 거의 다 중소기업, 소형주, 중형주 이런데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투기성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매도, 중소기업에다가 공매도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대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죽어라 하고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이 벌금을 내면서도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실제로는 이런 순기능 역할은 전혀 못하고
개인들에게 이런 또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한테 대단히 안 좋은 역기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자, 공매도 한번 비중을 볼까요? 요 잠깐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비중. 외국인이 62%, 거의 뭐 70% 육박하고 있고요. 기관이 약 30% 내외입니다. 30% 내외. 요건 이제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개인들이 많죠? 개인들이 많은데, 여기는 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자, 개인을 보십시오. 1%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1%입니다. 왜냐? 개인들한테 공매도 허용하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단히 어렵게 해놨어요. 대단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전부 다 이 공매도를 장악하고 있으니 야,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더욱더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잠깐만 봐드릴게요. 삼성전자 이거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보십시오. 자, 누적 공매도 물량이 지금 일시백 천만씩 100만 천 4,500만 주입니다. 자, 2월 18일 날 2천만 주였는데 자, 계속 늘어요. 계속 늡니다. 2배로 늘었죠? 배로 늘었죠? 배로? 야, 이런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빠지면 빠질수록 무조건 돈을 법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가 뭔지 모르신 분은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매도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외국인 기관 여기서부터 벌었으니까 차익 매물이죠.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에서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로 치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데 외국인은 차익 실현도 하고 자,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엄청나죠? 이중으로 돈을 법니다. 자, 요거 이제 삼성전자 요거는 좀 어떻게 보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하겠고요. 자, 공매도 오늘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